현재 시간은 9시 16분이고요. 어제 HLB가 어드벤 채널로부터 글로벌 권리 인수를 606억 원에 했죠. 그러면 이제 향서제약으로부터 로열티 기술료를 이제 받게 되는데요. 기술료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료 로열티라고 하는데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이렇게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서 착수금, 일단 이니셜 페이먼트라고 하는 거 보면은 초기에 이제 받는 금액이겠죠. 그래서 이제 착수금은 기술 이전 계약이 성사되면 계약 기간 중에 발생되는 로열티의 일부를 미리 지불하는 계약금 형태라고 합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그 항서제약과 로열티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은 건 아니잖아요. 어드벤첸이 먼저 좀 오래됐는데 그때 계약을 맺고 아마 그때 받았을 겁니다. 그 어드벤첸이 아마 그때 항서제약으로부터 착수금을 이제 받았을 거고 HLB는 중간에 이제 대상이 바뀐 거잖아요. 어드벤첸으로부터 HLB가 이제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항서제약과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중간 넘겨받은 거기 때문에 아마 착수금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선불금이라고 이니셜 페이먼트라고 하고요. 이제 기술 제공자라고 한다면은 어드벤첸 입장이겠죠. 특허를 가지고 있는 물질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판권을 이제 사가는 거였잖아요.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기술 유출에 대한 일부 보장을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했을 때 상대방이 계약만 이제 좀 진행이 되다가 이제 기술을 이제 넘겨받게 되잖아요. 다 알겠다 싶어가지고 계약을 파기하고 자기는 또 다른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다른 임상을 진행할 수도 있고 또 어쨌든 정보를 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이제 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도입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항서제약 입장이겠죠. 그리고 엘리바 입장에서는 상품화에 앞서 미리 기술료를 지불하는 것이므로 위험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니셜 페이먼트는 라이센스 아웃하는 기업에게는 유리한 거고 라이센스 인하는 기업에게는 아직 뭐 물건을 판매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돈을 줘야 되니까 좀 불리하다는 겁니다. 근데 좀 필요하긴 하겠죠. 왜냐하면 라이센스 아웃하는 입장에서는 이 상대방 기업이 기술만 빼가고 갑자기 이거 계약 취소하겠습니다 하면은 난감하겠죠. 사실 착수금은 계약 발효와 동시에 또는 계약서에 정한 로열티 계산 기간의 개시와 동시에 지불이 됩니다. 근데 원래 로열티는 이전받은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 판매할 때 발생하여 기술 제공자로부터 기술 이거 오타 났네요. 기술 도입자로부터 기술 제공자에게 지불되는 것으로 발생 이전의 일을 예상하여 지불하는 금액은 로열티 상당액의 보증금 내지 담보적 성격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로열티는 원래 이제 판매액,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이제 퍼센트에 곱해가지고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착수금 같은 경우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미리 담보금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로열티는 매출액에 비례해서 비율로 받는 건데 이 이니셜 페이먼트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리 일정 금액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수금에는 이제 기술 이전에 필요한 기술 교육비, 출장비, 기술 문서 복사비, 시제품 제작비 등 재비용도 다 포함을 하고 기술 제공자 입장에서는 추후 발생하게 될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자금 등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러 그 제약 업종에서도 좀 보기 힘든 금액이긴 한데 그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게 로열티를 받는다는 게 바이오 업종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에서 여러 업종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금액으로 이제 정해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기술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제 대부분 2천만 원 이내에서 조정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어디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남은 거는 경상 기술료, 러닝 로열티랑 그리고 픽스드 로열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집중할 거는 이제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경상 기술료는 기술 도입자 항서제약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어드벤첸 지금은 이제 HLB죠. 완전히 HLB에게 이전받은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의 제조, 판매 등이 이루어질 경우 일정 기간을 주기로 매출액
어제 다뤘었죠. 또는 판매가, 판매 이익 등에 대한 일정 비율로 기술료를 계산하여 지불하는 것으로 매출 정률 사용료라고도 이제 말합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계약을 통해서 받게 되는 로열티가 이 러닝 로열티라는 거죠. 이제 경상 기술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도 착수금 위에 봤던 이니셜 페이먼트가 있으면 수익의 발생 없이 비용만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기술 도입자, 항서제약 입장에서 이제 있다는 거고, 이미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 이제 해결됐겠죠. 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 기간 중에 총체적인 이제 캐시플로우를 고려하여 이제 적정한 경상 기술료 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고, 이게 아마 기술 도입자 입장에서 좀 쓰인 것 같습니다. 기술 도입자를 많이 걱정해주는 듯한 그런 문서 내용이고, 아마도 이제 그 중소기업들 이제 막 특허를 내잖아요. 뭐 해외 출원 서비스 이런 게 있고, 여기가 해외 출원 온라인 포털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특허를 냈는데 이거를 로열티를 받으려면 이제 애로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걸 좀 도와주기 위한 그런 문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리한 조항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요. 최저 기술료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미니멈 로열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금액을 이제 방어해 주는 거죠. 시장 여건이 안 좋아도 그 일정 금액은 받을 수 있게 그 하방을 이제 하방 경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시장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뭐 정기 또는 지불 연도마다 일정 금액의 지불이 의무화 됨으로써 기술 제공자 애로를 했는데 시장 상황이 안 좋다고 뭐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돈을 못 받으면은 좀 리스크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를 기술 도입자에게 그 뭐 시장의 상황이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고 그 최소한 이 정도는 맞춰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기술 제공자에게 유리한 조항. 그래서 또 이제 다른 방법도 있어야 되겠죠. 기술 도입자는 이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로열티 지불 총액이 일정 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그러니까 앞에는 시장이 안 좋고 좀 매출이 잘 발생하지 않아도 최저를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뒤에는 시장이 너무 좋으면 그래도 좀 최대치는 좀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 기술 도입자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금액 이제 상회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불을 면제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업을 잘하고 실적을 잘 내가지고 엄청나게 매출이 많이 발생했을 때 그 좀 많이 먹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챙기겠습니다 라는 거죠. 이게 이제 맥시멈 로열티입니다. 이거를 규정하거나,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뭐 위험 수익 관계를 이용함으로써 뭐 경상 기술료 수준에 인하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했습니다. 사실 경상 기술료 요율, 이것도 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문서랑 그런데 보면은 그 매출액 같은 거는 뭐 재무제표에 나오니까 다 공개가 되는데, 그 로열티 몇 퍼센트로 할 거냐는 비공개가 많죠. 대부분 이제 공개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개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 정보는 좀 얻을 수는 있겠죠. 요율은 이제 정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 로열티는, 이게 제가 그 어제 영상에서 그 HLB가 이제 얼마를 로열티를 받게 될까 계산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라는 말을 보면은 벌써 이제 그 곱하기 퍼센트를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구나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순 판매 가격, 그러니까 매출액에 대해서 이제 퍼센트로 로열티를 이제 규정을 하는 게 이제 퍼센티지 로열티고, 종량 실시료라는 게 있는데 퍼 유닛 로열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량 또는 이제 수량, 유닛이잖아요. 이거당 이제 금액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은, 이제 앞에 거는 P 곱하기 Q고 뒤에 거는 Q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거는 이제 뭐 항사제약 입장에서는 가격을 갑자기 2배로 올려서 약을 판매했다. 근데 수량은 그대로 똑같이 나갔다. 그러면 매출액은 2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퍼센테이지 로열티도 2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항사제약 입장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퍼 유닛 로열티라고 했다면 그 판매 가격을 2배로 올렸다. 그래도 이제 수량당이기 때문에 그 로열티는 똑같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서제약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제 퍼 유닛 로열티라고 해 놓으면은 조금 더 그 자유도가 높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기술 제공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퍼센티지 로열티로 했을 때 어, 자신의 이제 권한 안에 최대한 이제 가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피가 바뀌어도 어차피 매출액에 대해서니까 그 손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보는 건 없죠. 근데 Q에 대해서만 하면은 이제 P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고요. 이제 이거는 약간 이제 섞인 건데 이제 각각 이제 체감한 요율을 정하는 것,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정하는 게 체감적 실시료입니다. 좀 이어서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